대학생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7번이나 연거푸 떨어졌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평소엔 운전도 잘하는 아들이 영영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들은 왜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걸까요? 시험장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아들의 마음속에선 누가 올라올까요? 두려움에 떠는 자아가 올라옵니다. 아들이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자아가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아들의 무의식 속에 두려움에 떠는 자아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학습지 방문교사인데 학생들이 도중에 그만두는 사례가 자꾸 일어나 너무나 불안합니다.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데 학생들이 자꾸 끊어지면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다른 방문교사는 학생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부모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때 내 무의식 속엔 죽음의 공포에 떠는 여자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공포에 떠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니 공포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멍청한 어린 아들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가 올라와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남의 집 아이라면 그냥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제 아들이 공부도 못하면서 온종일 핸드폰이나 게임만 하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옵니다. 나는 왜 못난 아들을 볼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까요? 내 무의식 속에도 못난 자아가 엉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아를 수치심으로 억눌러놓고 살다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의 무의식 속에도 못난 자아가 생긴 것입니다. 아들이 나의 못난 자아를 자꾸만 보여주니 나는 아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고통에 빠뜨리는 고통스러운 자아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현실을 진짜라고 착각해 두렵거나 못났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즉각 억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내 생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러버리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생명을 가진 고통스러운 감정 인격체들을 내 무의식 속에 창조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억눌러 놓아 나와 동일시하는 이 인격체들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으로 창조한 아들이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내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으로 창조한 자아가 내 수입을 자꾸 줄어들게 하고 내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으로 창조한 아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떨까요? 나는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억눌러버려 나와 동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고통스러운 자아들을 창조하지 않게 되고 자아들의 고통스러운 눈이 아닌 무한한 시야를 가진 창조자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유로운 현실을 창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방 안에서 창밖의 도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많은 차들이 달려갑니다. 빨간 차도 달려가고 파란 차도 달려가고 노란 차도 달려갑니다. 나는 이 차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3차원 입체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3차원 물질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어느 차 한 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급적 시야를 최대한 넓혀 창밖의 장면 전체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나는 창밖에 펼쳐지는 장면의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쪽 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창밖의 장면은 평면 위에 펼쳐진 한 장의 이미지처럼 보입니다. 카메라로 창밖의 장면을 촬영해 보면 어떨까요? 카메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카메라로 촬영해 보면 달리는 차들은 평면 위에 펼쳐진 한 장의
정지된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창밖에 펼쳐지는 이 한 장의 장면은 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창밖의 장면은 싹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사라진 창밖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떠오릅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한 장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른다는 말은 텅 빈 마음속에서 생겼다는 말입니다. 다시 눈을 뜨고 창밖의 장면을 바라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한 장의 이미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다 보면 창밖의 장면은 텅 빈 마음속에서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한 장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육안으로 바라볼 땐 창밖의 차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육안으로 바라볼 땐 두뇌에서 생각이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생각이 평면 위에 한 장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펼쳐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어디서 떠오릅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텅 빈 근원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형상화된 이미지, 즉 현실이 됩니다. 내 몸도 지구도 우주도 근원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형상화된 이미지입니다. 나는 생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몸이면서 동시에 생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와 동시하는 모든 생각은 무조건 현실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40대인 나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가 영 나타나지 않아 우울합니다. 나는 왜 결혼하지 못하는 걸까요? 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꼭 붙들어 나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꼭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난 결혼하지 못한다는 정반대의 생각을 직면하는 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지 못한 현재 상태에 살면서 결혼하고 싶어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라는 공간에 펼쳐지는 현실은 근원의 마음이 생각으로 창조해내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내가 이 공간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동안엔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라는 공간은 사실은 내 눈앞에만 한 장의 이미지로 존재합니다. 내 눈 뒤쪽의 공간은 생각으로만 잠재해 있다가 내가 고개를 돌려 뒤돌아보는 순간 현실로 깜짝 등장합니다. 나는 매 순간 나와 동시하는 생각을 한 장의 물질화된 이미지로 형상화시켜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몸 뒤쪽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한한 마음뿐입니다. 무한한 마음은 무한한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이 근원의 마음이 내 눈앞에 매 순간 지금 여기라는 공간을 한 장의 이미지로 펼쳐줍니다. 근원의 마음이 무한한 시야를 좁혀 육안을 통해 바라보면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내 눈앞에 한 장의 이미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원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으로 내 몸을 만들어 지금 여기라는 물질 세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움직여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원의 마음이 내 몸과 세상을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여줍니다. 내 몸도 세상도 근원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형상화된 한 장의 이미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몸을 나로 착각하는 자아들의 엄청난 착각입니다. 거울 명상 중 나는 마음의 시야를 점점 넓혀가면서 근원의 마음인
관찰자로 돌아갑니다. 무한한 시야를 가진 관찰자의 눈으로 고통스러운 자아들로 살아가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봅니다. 거울 속의 자아들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수치심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아들은 나 자신이 무한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몸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관찰자인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자아들의 눈은 점점 편안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한한 사랑의 눈 속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무한한 사랑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현실은 무한한 사랑 속에 펼쳐진 한 장의 이미지로 보입니다. 관찰자의 무한한 사랑의 눈 속에 살면서도 자아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온 나 자신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실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